공항일 거야. 불 보이지? 인도 첸나이 1차 전세기가 뜨는 날 낮입니다. 오늘 저기서 비행기 뜬대 이따가. 어느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야 할지 공항을 미리 저게 찾아보려고 뿌듯하다. 5층 옥상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한 이모는 이미 공항으로 갔는데 남아있는 이모랑 나가 신나게 싱싱이를 타고 노는 아이들은 너무나 밝기만 했습니다. 형아 밀어줘. 안 돼. 유준이 와. 이준아 형아 밀어줘. 이야. 나는 몰라. 이글이지 이글. 첸나이 하늘에 종종 볼 수 있는 매인지 독수리인지도 날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첸나이 첫 인천직항 대한항공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첸나이 공항에 하늘빛에 태극마크를 단 대한항공 비행기가 처음 뜨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늘 한국에서 가져오는 짐들을 이고 찌고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만 올 수 있었던 첸나이였는데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하필이면 전염병을 피해 돌아가는 전세기라니 마음이 감격스럽다가도 짠하고 아쉽고 쓸쓸하고 그런 복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는 5년 전 남편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 회항하는 사건을 겪으면서부터 꽤 자주 이용하게 된 어플인데요. 이렇게 공항 근처에 비행기가 딱 한 대 있는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첸나이에 오직 대한항공 KE948이 한 대만 출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첸나이에서 한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가 신기해서 경로를 보고 또 보았던 것 같아요. 벵갈만을 따라서 올라가던 비행기는 콜카타를 거쳐 방글라데시를 지나 다시 인도의 나갈랜드 지역을 거쳐 중국 상공을 지나 상해를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타지도 않은 비행기가 가는 길을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 바로 다음 날 2차 전세기가 출발하는 날이 되더라고요. 1차 전세기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21일보다 하루 전인 20일 한국 시간 오후 2시경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루를 첸나이에서 묵고 21일 저녁 다시 출발한다고 해서 2차 전세기도 출발 하루 전인 21일 오후에 인천을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2차 출발일인 22일 인천을 출발해서 첸나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퀵턴하는 일정이더라고요. 1차 비행기가 오는 모습이 아파트에서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서 2차 비행기 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옥상에 나가보았습니다. 첸나이의 4월은 해가 지기 전엔 확실히 많이 덥습니다. 이제 첸나이의 한여름인 5월이 다가오는데 과연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좀 안정적인 일상이 돌아올지 기다려지네요. 비행기가 첸나이에 거의 들어온 것을 보고 다시 공항이 보이는 쪽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이동 경로가 저희 집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바닷가 쪽에서 바로 들어오면 제가 있는 곳을 지나가서 가까이에서 대한항공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모습 보면 너무 슬플까봐 그랬을까요? 저기 온다. 저기 비행기 보인다 내 눈에는. 오빠 보여? 저 멀리 반대편에서 아주 작게 대한항공이 랜딩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같은 경로의 비행기라도 이착륙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플라이트 레이더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멀리서 들어오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2차 전세기가 첸나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가 있는 지인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비행기 도착 사진들을 보내주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어요. 착륙했네. 이렇게 방금 착륙했어요. 지금 시각은 7시 52분. 7시 5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아직 뜨지 않았네요. 역시나 외로이 홀로 있는 첸나이 공항의 비행기. 좀 움직이는 이 속도가 보여. 여행 갈 때나 평소에 보면 아무리 작은 첸나이 공항이라도
10수대의 움직이는 비행기는 속도가 동시에 나온다.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모습도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인도 상공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거의 화물기들이더라고요. 인천공항도 그 큰 규모에 비해 비행기 수가 확 줄기도 했어요. 지금 그라운드 스피드가 28 kts. 이제 활주로로 들어섰나 봐. 비행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높아지면서 2차 비행기가 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차에는 1차보다 더 많은 지인들이 타서 그런지 이제 점점 외로운 마음도 커져가네요. 이제 뜰 것 같다. 속도가 올라간다. 132, 159. 뜬다. 드디어 2차 비행기도 첸나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안 오고 저 멀리로 가네. 이번 비행기는 경로가 전부 제가 사는 아파트와는 멀리 가더라고요. 갔다. 안녕. 언니들 잘 가요. 잘 가요. 며칠 전 첸나이에는 귀한 비가 내렸습니다.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보슬보슬 온 것도 아니고 꽤 많은 비가 내렸어요.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화면에 비 내리는 모습이 잡히지 않아 앵글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며 찍었는데도 잘 잡히지는 않았네요.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도 죽는다는데 이 비에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 하며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놓고 내리는 비를 보며 한참을 멍 때렸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집에도 잘 안 있고 그러다 보면 집안 더워진다며 하루 종일 암막 커튼을 쳐둘 때도 많았는데요. 지난 3월 22일 자난타 커퓨를 발표한 후 이틀 만인 3월 24일 저녁 8시 25일이 되는 자정부터 21일간 인도 전역 락다운을 발표하고 나서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5대의 전세기가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4월 5일 저녁 인도 뉴델리에서 1차 전세기가 출발했고 이어 4월 10일 저녁 뭄바이에서도 1차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21일에 락다운이 끝나던 4월 14일, 5월 3일까지 한 차례 락다운 연장 발표가 있었고 4월 18일 뉴델리에서 2차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뉴델리나 뭄바이는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기존에도 있는 곳이기에 비교적 전세기 추진이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도 민간인 대상 직항 노선이 없었던 첸나이에서도 4월 21일 드디어 인천으로 첸나이 1차 전세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4월 22일 첸나이 2차 전세기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오늘 4월 23일 뉴델리에서 3차 전세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내일인 4월 24일 첸나이처럼 직항기가 없는 벵갈루루에서도 첫 번째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고 4월 27일엔 뉴델리에서 4차 전세기가, 4월 28일엔 뭄바이에서 두 번째 전세기가 뜰 예정이라고 하며 그 후로도 뉴델리에서는 5차 전세기가, 첸나이에서는 3차 전세기가 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3차 전세기에는 저의 지인들도 참 많이 이곳 첸나이를 떠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마음이 한층 더 요동치겠죠? 일단은 남편과 함께 첸나이에 남겠다고 결정했다고 해서 마음이 굳건하고 아무렇지 않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도 못 가는 이 챗나이에서 어떻게 하지. 많은 걱정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비온 다음날 어김없이 챗나이는 반짝반짝 맑은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선명하게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런 예쁜 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많은 지인들을 보내고 난 외로운 마음을 훌훌 떨치고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섯 개 아이스크림. 여기 뭐지? 캔도. 줄 수 있네. 또띠아도 넣어줘. 필요한 건 물어보며 저희 곁에서 든든하게 장받아 날라주는 바보가 있고, 오, 딱 맞았어. 여기서 뽑아요. 나됐나? 담일 낮장입니다. 앉았나요? 갑자기. 밤인 낮 잠이니까? 막고지 두 명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코러치에 한 장. 출근할 때보다 힘든 재택근무를 해가면서도 와이프의 고스톱 상대가 되어주는 남편도 있고, 놔뒀습니다. 짠. 맛있는데? 오늘의 주 메뉴는 갈비찜입니다. 돼지갈비고요. 무와 감자, 당근, 버섯을 넣었어요. 냉동고엔 아직도 몇 달은 더 해먹을 식재료들이 남아있는 데다 오늘 말죽거리에서 받아온 것들입니다. 이는 막걸리인데요. 이렇게 병이 지금 되게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요. 막걸리는 그냥 열면 폭탄처럼 터질 수가 있어서 이거 아주 차게 냉장하거나 살짝 냉동했다가 가스가 빠졌다 싶으면 아주 조심히 살짝살짝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목은 숙주나물이라고 써있지만 콩나물이에요.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돼 있어서 다듬을 때 되게 편리해요. 짜장면은 저희 이렇게 생면으로 와요. 면만 삶아서 위에 이 짜장 소스 지금 엄청 뜨거운데 이거 부어서 먹으면 되고요. 이거는 김치. 오늘 말죽거리 김치 다 먹었는데 또 여기는 양파랑 춘장 소스. 오이 이렇게 위에다 올릴 수 있게 두부 부침 같아. 계란 후라이 간짜장이니까 계란 후라이 올려서 먹을 수 있고. 와! 그릇이 작아. 넘친다. 면을 삶을 때는 물이 끓어서 빡 오르면 찬물을 넣고 또다시 끓어서 오르면 찬물을 넣고 이건 3번. 네. 이건 3번 하면 되는 거였어. 맛있겠다. 빨리 먹어봅시다. 짠. 한국에 부럽지 않은 짜장면을 배달해주는 말죽거리 같은 한식당들도 있으니까요. 사진만 찍고 여기로 옮겨서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그럼요. 인도 전체가 봉쇄인데도 매일같이 천여 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의료 시스템이 많이 열악한 맛있겠다. 이 냄새 너무 인도에서 좋아.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더 맛있는 것 먹을 생각해가며 씩씩하게 지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